이제 자소서를 까볼까요? 자소서를 어떻게 쓰셨나요? 근데 아마 질문 같은 게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저희 약간 그래서 뭐 문항별로도 좋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 이런 걸 어필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17기 당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관심 분야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죠. 네. 나라는 사람 어떤 관심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걸 활동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콘텐츠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콘텐츠화하는 능력, 그리고 그 콘텐츠화하는 능력에서도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텍스트로 전달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쉽게 몰입을 하고 흔히 말하는 현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런 흔히 말하는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또 두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포트폴리오겠죠. 포트폴리오 맞아요. 내야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또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카드뉴스라는 건 지금은 인스타가 이제 20장까지 올라가지만 그때는 10장밖에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축약해가지고 농축해서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카드뉴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 좀 얘기할 만한 것들,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같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소서를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관심이 문체부랑 어떤 연관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문체부 기자단을 활동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비슷하게 진짜 저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랑 저를 소개하는 거, 이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확실히 각인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DDP를 철자로 해가지고 저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정확하게 저도 자소서 없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D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래서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들어가서 이런 걸 하고 싶다를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철자로 만들어서. 왜냐면 되게 많은 지원서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문체부 대학생 기자도 진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면접관분들 보고 그때 걔 DDP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그 부분을 이용했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학보사에서 쓴 현충원 갔다 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그냥 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전략적으로 쓰셨네요. 머리를 써서 기억 자주 쓰는 것 같았어요. 빡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면접설인데, 이게 저희는 비대면 면접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대면 면접을 보는데 이제 비대면 면접이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어떠셨나요, 면접? 그때를 생각을 하라고 하면 사실 기억이 막 엄청 흐릿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짧은 자기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쵸. 근데 그거 같은 경우 뭐 자소서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솔직히 말로 하는 게 좀 더 전달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에 좀 집중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공통질문급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체부 기자단으로서 문체부 기사를 쓴다고 한다면,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하면 어떤 걸 쓰겠냐 라고 여쭤보셨어요.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도시 정책 사업,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내 고장이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현지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현지인으로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한 바를 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색깔이었어요. 색깔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글 쓰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취재하는 데 있어서 순발력을 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의력, 순발력을 좀. 맞아. 5명이서 갔나요? 그 한 팀에? 4-5명이서 본 것 같은데. 꽤 많았어요. 5명에서 6-7명. 진짜 많았어요. 다대가 면접이어서 면접관님도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엄청 한 4명, 맞아요. 4-5분 계시고 거의 뭐 10몇 명이 거기 그 줌 안에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순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잖아요. 이 순서대로 맞아요. 가겠습니다. 맞아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색깔 질문이 첫 번째였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진짜 그 어디 후기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맞아요.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여서 쉽지 않았죠. 색깔하면 혹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색깔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있죠. 내가 좋아하는 색이나. 일단 흰색.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이다. 맞아. 그리고 노란색, 희망, 밝고 이런 성격. 맞아, 초록색 맞아.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파란색, 신뢰를 주는 빨간색, 열정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게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그것도 그러네. 마지막도 그러네. 근데 뭐 겹쳐도 된다. 이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겹쳐도 뭐 상관없겠죠. 근데 없는데 이제 이유까지 겹쳐버리면 사실 이유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흰색 하면 그 생각이 나고 노란색 하면 그 생각 나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검은색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 그 화면 있잖아요.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맞아.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팀장님이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오면 약간 관심을 약간 보이세요. 이렇게. 화면에 안 계시다고 화면으로 진출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유를 또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참 포토샵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포토샵 기본화면 검은색이다. 포토샵에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듯이 검은색인 나는 문화체육관광 이 어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필 잘했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번 답변할 때 이렇게 팀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격이다. 이거 나오면 합격이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질문 중에 그때 뭐 문체부 정책 중에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보셨나? 아니면 그게 원하는 기사 쓸 때 뭘 쓰고 싶나 이거였나?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정책 기사, 쓰고 싶은 기사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자료 조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 보도 자료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때 아마 예술인들 지원금 주는 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필해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셨더니 또 팀장님이 화면으로 사실 다른 답변을 할 때는 제가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히 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을 하면서 얘가 진짜 여기 관심이 있고 자료 조사를 했구나를 딱 그때 느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이죠. 23년도에 면접관을 했었어요. 그게 항상 그렇듯이 저희 기수는 예를 들어서 21기가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20기가 면접관 도우미를 하고 19기가 면접관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17기니까 19기 뽑을 때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이게 서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류는 얘가 우리 문체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봤다면 면접 같은 경우는 얘가 우리 문체부 울림에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는가 얼마나 단체 생활을 잘 같이 할 수 있는가가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어필하면 뭐 그거 진짜 베스트죠. 그건 베스트지만 좀 나는 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특히 대외활동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인턴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사실 뽑고 싶진 않죠. 당연히 이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활동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네트워킹이나 좀 행사 같은 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홈커밍데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홈커밍데이라고 하면 사실 울림에만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어떤 기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흔히 있는 행사긴 합니다만은 그 일반적으로 1월인가 2월에 기사가 마감이 되죠. 저희가. 네, 맞아요. 그 이제 연초에 마감이 되면 마지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존에 문체부 활동을 하셨던 1기부터 그 전 기수까지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같은 기수 얼굴도 보고 아니면 다른 기수분들 주무관님이랑 또 얘기 나누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인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현역 기수들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때 같이 준비했었잖아요. 다 같이 영상 찍고. 영상 찍었던 거 기억나요? 국립중앙도서관 가가지고. 맞아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죠. 정말로. 그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전 기수가 모여서 뭐 이제 약간 상품도 주고 퀴즈도 맞추고 오랜만에 주무관님이나 직원분들도 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 쪽 종사자분들도 있고 언론 쪽 종사자분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 분들을 만나면서 또 명함도 주고받고, 저는 아직 이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 직업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기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되게 연대가 느껴지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우리는 문체부 대학생 기자 활동을 했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또 그런 게 네트워킹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뭐 맞아요. 학교에서도 뭐 진로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해주긴 하지만 뭐 꼭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그런 분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대외 활동에 전 활동했었던 분들이라면 어쨌든 관심사는 맞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서 취업을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꼭 홈커밍데이가 아니더라도 가끔 이제 기수별로 소모임도 하죠.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또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적으로 이제 얻는 경험들, 인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유의미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학예사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체부 활동이 좀 학예사를 꿈꾸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셨는지. 많이 미쳤죠. 그럴 것 같아요. 학예연구사라고 한다면, 학예직 공무원으로 한정을 한다면 사실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디에 나와가지고 뭐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뒤에서 기획을 하시고 뒤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거나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전시에 대해서 그분들과 뭐 질의응답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과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직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사실 그게 좀 가장 크죠. 그 직종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봤을 때 아니면 어디에 언론에 비친다거나 어떤 매체에 비치는 그런 모습과 달리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난 거, 학예연구사분들, 학예직 공무원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그 직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그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대학생 기자를 하기 전부터 이제 학예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죠. 그럼 그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한 것도 또 있고. 네, 아까 그 공무직 희망하시는 분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원을 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제 학부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대학생 기자를 했는데 이 활동 1년이 딱 끝났을 때 아, 나는 기자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이 1년 동안의 활동이 저는 너무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건 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기자의 약간 특혜잖아요. 이게 진짜 문체부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기관에 소속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학생이면 사실 안 만나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문체부 대학생 기자니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궁금한 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느껴서 또 이제 기자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활동입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활동이었네요. 네, 진짜 크리티컬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원하시는 분들께도 괜찮고 아니면 주무관님께 보내는 편지 이런 거나 주무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내에 꼭 한번 습식이 모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모아봅시다. 네, 모아보겠고요.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시간 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랑 병행하는 것도 사실 어느 대외 활동이든 그러겠지만 이게 특히나 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 문화체육관광 특히나 저는 이제 문화예술 쪽이었으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랑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이 어디 있을까도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펙으로 단순히 한 줄 채워넣는다는 마인드로 해도 뭐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만큼이나 현장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현장에서의 시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문체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에 이렇게 메고 그쵸. 그 대학생의 신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서 기록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을 워낙 애정하다 보니까 단순히 즐기는 거를 넘어서 그 창작에 관한 이야기, 그 기획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 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대학생 기자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저에게 알게 모르게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취재를 뭐 또 나갈 일이 간혹가다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생각, 시선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그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스펙을 떠나서라도 경험 삼아 한번 이걸 지원해보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 활동을 진짜 많이 한 편인데 문체부 대학생 기자단이 되게 체계가 잘 잡혀있고 되게 잘 운영되는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 운영되는 대외 활동이 진짜 없고 되게 잘 굴러가고 그러니까 되게 그 중요해요. 제가 시간과 돈을 에너지를 써서 그 대학 생활에 어떤 경험을 하는데 이게 뭔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진짜 추천을 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라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저도 정말 추천하고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꼭 이쪽 진로를 희망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끝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